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패망한 그날을 기념해서 러시아의 사설을 소개하는 일본 기사를 소개하고 일본인들의 이 사설에 대한 반응과 한국 기업들이 실적으로 일본 기업을 압도했다라는 일본 니케이 신문의 기사를 소개하고 그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스크바 시사신문에서 나온 뉴스 사설을 일본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기사 내용은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6일 히로시마 원폭의 날에 맞춰 평화기념식 참가자를 위한 성명을 내고 미군의 원폭 투하를 무력의 과시이며 민간인에 대한 핵무기의 군사실험이었다라고 비판했다. 라브로프는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3일 후에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무관 민간인의 고통스러운 죽음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통렬하게 울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런 종류의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2차 세계대전 소련의 대일 참전에 대해 중국과 조선을 해방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행동의 동기를 잃게 했다고 정당화했다. 이 기사의 댓글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일소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민간인을 포함한 일본인을 학살, 능욕한 후에 일본의 국토를 불법으로 빼앗은 러시아가 왈가왈부할 이야기가 아니다. 미 정보 문서로 미일 전쟁에 대해 루즈벨트 민주당 정권 하에 미국에서 소련의 공작원들이 암약하고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미일 전쟁과 소련의 대일 참전 그리고 일본의 종전에 깊이 관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루즈벨트의 측근은 소련의 스파이가 다수 있고 루즈벨트는 그 조언에 따르고 있었다. 소련은 미일을 싸우게 하고 그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무력과시이자 민간인에 대한 핵무기 군사 실험이었다.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했고 4월 뒤 나가사키에도 투하했다. 무관 민간인의 참혹한 죽음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구상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통렬히 와닿고 있다. 미국은 이런 종류의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최초이자 유일한 나라다. 여기까지는 그대로의 정론이지만 중국과 조선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사행동 계속의 동기를 잃게 했다. 이건 역시 강변이다.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소련이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참전하기 전에 승부는 났을 것이다. 탐욕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던 것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도 정당화를 한다든가 이런 나라와 앞으로도 조약을 맺을 수 없겠네요. 종전 후 참전, 크릴 열도, 시베리아 억류로 인한 혹한의 땅에서의 강제노동으로 수만 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유해 수습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소련, 러시아는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 이런 여기도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가 있었군요. 일본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네요. 유일한 구원은 대만이 근처에 있다는 것일까? 새삼 러시아가 무슨 말을 하는가 했더니 장꼬대 같다. 종전에도 정정명령을 무시하고 가바타와 쿠릴 열도를 빼앗기 위해 전투행위를 해온 것은 러시아가 아닌가. 북방군 광구 사령관 히치쿠 게이치로 중장이 없었다면 홋카이도까지 침공당해 독일처럼 분할됐을지도 모른다. 최근 푸틴 정권은 영토를 반환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까지 하지 않았는가. 적반하장은 바로 이 짓이다. 다음은 한국 기업들이 라이벌 일본 기업을 실적으로 이겼다는 기사 내용과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2010년 1월 니케이 비즈니스는 한국 기업을 특집으로 다뤘다. 제목은 한국 4강 약진의 비밀. 일본 기업과 비교한 기사에서 니케이 비즈니스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포스코를 4천왕이라고 표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한 한국 기업의 위기 극복 DNA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0년 후 세계는 신종 코로나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 대표 기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이 퍼진 후 첫 실적을 발표했다. 2020년 4에서 6월기의 실적은 위기에 강한 DNA가 그대로 새겨져 있다.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의 4대 기업의 실적은 라이벌 일본 기업을 압도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SK 하이닉스의 이익 증가율은 205%에 달했다. 현대차가 가장 부진해 52% 감소했다. 그러나 이것도 일본 경쟁업체를 압도했다. 이 기사의 댓글 반응을 보실까요? 이 상황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10년 전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그 나라의 집착체질과 정체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군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지 않고 타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제 자구 노력합시다. 한국 대표 기업의 실적은 그 DNA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 좋았죠. 이제는 일본의 소재도 금융 지원도 필요 없네요. 모두 자기 부담으로 어떻게든 해주세요. 향후 일절 일본은 관계없기 때문에 자랑의 소재로 일본과 비교하지 마세요. 정말 요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국 기업을 치켜 세우는 기사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타국미디어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서는 형편없이 받아들여 의기양양하게 하고 있으니 대단합니다. 그것을 읽고 용기가 솟는 국민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국민을 만들어버린 것도 당신들 미디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러한 편리한 기사가 횡행하겠지만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게다가 인터넷 기사가 아니라 메이저 신문사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사로 인해 실체를 전달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오해를 주고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기사의 규제가 가해지는 사태가 빠지는 것이 아닐까요? 아, 벌써 정부의 제안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위고양 기사를 연발하시는 거군요. 일본 경쟁사업도 축하해요. 일본의 수출품 관리에 영향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WTO의 제소는 취소해 주십시오. LG나 삼성의 배터리 문제는 해결되고 있었나요? 전혀 상관없는데요. 세계 경제가 아니라 한국 시장만 보면 압도적으로도 좋다는 것 뿐이잖아. 수출이 워낙 줄어드니 전체적으로 힘들죠. 싸울 생각도 없지만 현대는 절대 타고 싶지 않고 LG나 삼성 제품은 사지 않고 1인 쇄국 실시 중인데 무엇입니까? 힘내서 자기 나라만으로 성립되는 나라가 빨리 되길 바랍니다. 지원 중단은 규정 노선이니까.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숫자를 조작할 수 있다면 일본에서 여러 가지 수입하지 않아도 해낼 수 있는 거잖아. 단지 지금까지와 같이 세계가 상대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지만 적반하장식의 일본 반응 그리고 한국에게는 절대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본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